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진경제연구소 소장 오준묵입니다. 토마토 통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매주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 핫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준묵 소장님과 좋은 부동산 콕 집어서 좀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슈를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이슈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보시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 늘상 들으실 텐데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재개발 특히나 이 초기 단계에 관심이 증가하는 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슈 정리 좀 도와주실까요? 네. 현 정부 들어서 8.2 대책, 9.13 대책, 최근에 6.17 대책까지 상당히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속된 말로 약발이 오래 안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약보합을 유지하다가 또 최근에 6.17 대책 이후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 그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서 서울의 새 아파트에 계속 그 입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이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급책 중에 하나가 그 택지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비 사업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풀어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좋은 곳에 새 아파트 공급이 갈수록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초기 단계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기 단계에 이렇게 관심이 갈수록 집중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아무래도 그 규제가 좀 더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6.17 대책에서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갔죠. 특히 안전진단도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이 강화된다는 자체는 초기 재건축 사업장이 이를 개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따라서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결정적인 부분 하나가 일단 재건축 사업장은 초과이익 부담에 대한 그 환수금이 이번에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으로 더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5월 초에 이렇게 발표됐죠. 공공 재개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현재 그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약 한 102곳 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LH나 SH에서 공동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 포함해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50% 늘리더라도 그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따라서 보통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사업장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단축하겠다. 따라서 성북 1구역이나 증산 4구역 같이 현재 이렇게 초기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재개발 초기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 정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전에 광희의 넓은 부분의 어떤 재개발 전면 철거해서 이렇게 한 1000세대 이상 짓는 재개발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유축되다 보니까 좀 더 작은 공간을 빨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 재개발 못지않는 사업성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일단 초기 사업장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서울시나 서울에 붙어 있는 광역도시나 서울의 그 수도권 대도시의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된 데는 보통 프리미엄이 한 3, 4억,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계는 한 6, 7억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작은 돈, 왜냐하면
구역 지정 이전 같은 경우는 전세 이용해서 뭐 1억 내에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증가하는 것 같고요. 또한 기존에 그 뉴타운 해제되면서도 많이 실망하신 분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께서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세제가 강화되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재건축 초기 사업 단계, 노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동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투자의 어떤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 단계에 이렇게 파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작은 우량한 지역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도 투자금, 원금을 그 상향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현재 젊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청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가점제는 서울에 통상 한 60점 이상 돼야지 서울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젊은 분들은 세대수나 아니면 세대원이나 아니면은 그 무주택 연한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일단 재개발 사업장의 초기 단계에 앞으로 입주권을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포함해서 분당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있죠. 현재 건축 연한이 보통 20년,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원칙적으로 재건축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규제도 심하고요. 또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도가 많이 된 그 재개발 초기 사업장으로 이렇게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의 마곡이나 유래 다음으로는 공공택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지만 임대 아파트가 많고요. 또한 유지 같은 경우는 뭐 나홀로 아파트나 동도 작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대단지에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투자해야지 앞으로 그 실익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마을에 간 저주고 길 정비하는 그런 생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원하는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개발해서 그곳의 새 아파트 가치는 갈수록 그 미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다르게 도심지 인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가치는 오히려 재건축 사업장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투자에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인데도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안정된 그런 먹거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가 많이 수주를 신청하면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더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장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투자에 이렇게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최근에 재개발 사업장, 특히 뉴타운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분양가 대비 한 두세 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렇게 반대하셨던 분들도 해제된 지역도 새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가치 때문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체, 그런 매력 때문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또한 서울은 여러 가지 개발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GTX 노선 포함해서 많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소업 그 초기 단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재개발 초기 단계 관심 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서는 초기 단계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